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러닝메이트를 지명을 했는데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이제 러닝메이트로 지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성 정치인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겠다라고 얘기한 후 정말 수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거론이 됐는데요. 네. 결국은 이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낙점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11월 3일 대선에 함께 출마할 부통령 후보로 비백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이민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의원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이면서 당선될 경우 첫 여성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검사를 거쳐서 주 검찰총장을 지낸 뒤에 2017년 상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요. 70대 고령의 백인 남성이라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약점을 보완해줄 적격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못되게 굴었다면서 그의 지명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공격했습니다. 네. 다음 역시 미국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대규모 심야 폭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폭동 관련해서 왜 이게 발생했는지 이유가 좀 나왔나요? 네, 현지 시각으로 10일 새벽 시카고의 최대 쇼핑몰에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그날 오후 시카고 남부 우범 지역인 잉글우드에서 총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용의자와의 총격전이 그 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용의자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경찰이 총격으로 15살 소년을 죽였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폭도들이 도심으로 몰려나온 겁니다. 이들은 대형 매장과 명품 상점 그리고 백화점 등 닥치는 대로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또 진압에 나선 경찰을 향해서 사제 체류탄을 쏘고 이 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폭도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2명이 총에 맞고 100여 명이 체포됐으며 경찰관 13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경찰 400명이 배치되고 또 폭동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전면 통제하면서 시카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은 순전한 범죄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어떤 항의 시위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당분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카고 도심 진입을 통제키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백악관 회의에서 치안 상태가 아프가니스탄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총기 관련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요. 올해만 지난달 말까지 2,312명이 총에 맞았고 이 가운데 4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미국 대선 이후로 연기하겠다 이런 뜻을 또 밝히기도 했죠. 네, 올해 미국이 의장국을 맡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당초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10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뒤에 G7 회의를 하면 차분하고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라면서 아직 초청장도 발송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누적 확진자 수가 510만 명을 넘어선 미국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만약 대선 이후로 이 회의가 연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G7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G7이 낡은 체제라면서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이 참여하는 G11 또는 브라질도 참여하는 G12로 확대 개편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연기가 되더라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교부 장관은 올가을 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중 갈등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정치인을 포함해서 1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죠. 네, 시작은 미국이 먼저였습니다. 네. 지난 7일 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주체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람 장관과 또 홍콩 경찰총장 크리스탄 경무처장, 테레사 청 법무장관, 장샤오밍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 등 홍콩 및 중국 고위 당국자 11명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케네스 로스 휴먼 라이츠 워치 사무총장, 마이클 아브라모비치 프리덤 하우스 회장 등 중국의 비판적인 인물 1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홍콩 관련 문제에 대해 나쁘게 행동한 개인들을 제재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중국 발표의 핵심은 백악관 보좌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을 외치면서도 정작 트럼프 측근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확전을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치인 가운데 중국에 많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많지 않아서 이 중국의 제재는 대체로 상징적인 차원에 그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레바논 소식도 저희가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레바논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지원을 레바논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폭발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째인 지금까지 사망 160여 명, 부상 6천여 명으로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물 방치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책임을 지고 하산 디아브 총리는 부패의 규모가 나라보다 커서 국가가 파벌에 의해 마비됐다면서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기획은 2주 안에 레바논에서 빵이 다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시급한 원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여러 정상들과 국제 기구들이 3억 달러, 3,562억 5천만 원 상당의 긴급 인도주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레바논 정부가 이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 경제적 개혁에 착수해야지만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레바논 지원을 주도해온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구호 기금은 유엔 조정 아래 비정부 기구들을 통해서 레바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패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레바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AP통신은 레바논은 돈이 자주 없어지고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며 이 당국이 회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은 나라라면서 피해 복구가 절실하지만 구호 자금이 곳곳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